신입사원 상시 모집을 하는데 회사 내규에 따른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특별히 인재일수록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재죠. 믿고 거른다 뭐 이런 말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회사 내규에 따름 해놓으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언더빅 기업이 회사 내규에 따름 그럼 이게 믿고 거르는 좋아 중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연봉 공개 여부의 장단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커리어 사이트를 보면 익명 사이트를 보면 PSM 마케팅 여기 뭐 통신사 쪽이죠. 여기 보면 계약직들만 연봉 공개하고 정규직은 연봉 공개 안 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 계약직 채용한다. 일반 계약직 급여 수준 3,500만 원. 모집 요강 여기 대졸 이상 계약직 연봉 수준 얼마. 처음입 계약 연봉 수준 얼마. 계약직들은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른바 정규직들은 내사 시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질문 나와요. 계속 따라와 보세요. 연봉은 자 넥센타이어 신입 경력 정규직 연봉 면접 후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다 코리아 프라다 그 프라다예요. 봤더니 면접 후 결정. 자 끌리오 봤더니 면접 후 결정. 요 급여 면접 후 결정이면 도대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근무 지역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찍고 뭐 전국 다 적어놨어. 다 적어놨어요. 이거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말 한마디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큰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무 지역 했는데 서울이라고 적어놨다가 생각해보니까 부산에도 있어. 이 사람 부산 발령 내야 돼. 너 가야 쓰겠다. 직원이 이야기하죠.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그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 지사 있는데 아니 그 채용 공고 보십시오. 저는 서울이라 그래서 입사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못 보냅니다. 그래서 면접 채용 공고 낼 때 이거 다 적습니다. 이거 다 적어요. 급여 면접 후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해드리죠. 채용 공고에 초봉 연봉을 오픈한 기업은 4%에 불과합니다. 2030 구직자 12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캐치에서 2021년도에 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초봉 오픈한 기업은 4%밖에 안 됩니다. 와 별로 안 되네요. 우리도 안 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초봉이래요. 아니 내가 지원하는 곳이 내가 입사하면 첫 해에 왜냐 우리나라는 연봉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첫 해에 내가 3,00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고 첫 해에 내가 2,800이다. 거기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다음이 전현직자의 기업 리뷰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채용 시 임금 정보를 꼭 공개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죠. 자, 조선비즈에서 2018년에 조사한 겁니다만, 자, 찬성. 취준송의 알 권리를 침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갑질하기 때문에 임금 정보 공개해야 된다. 임금을 모르고 지원했다가 금방 관두면, 아니, 취준생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기업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 임금을 모르니까 무작정 여러 곳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미스매칭도 일어나고 서로가 비용들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거 사회적 낭비다. 딱 타겟팅해서 연봉 정보 공개하고 올 사람만 오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임금 정보 공개해야 된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민간 사이 계약인 채용에 국가가 개입하는 해외 사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거든요. 폐기는 됐습니다. 22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폐기는 됐습니다만 요거 국가가 너무 개입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자꾸 이거 개입하면 부작용 나타난다. 이 반대예요. 두 번째, 지원자가 능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임금도 다를 수 있다. 아니 신입사원 지원했다고 해서 내가 3천만 원 했다. 그럼 다 3천만 원 해야 되는데 아니 누구는 3,500 줄 수도 있고 누구는 한 2,800으로 좀 조정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딱 공제해버리면 그거 뭐 현저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구인난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운 주장이죠. 아쉬운 주장이에요. 그러면 연봉을 공개 안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약간 이상합니다. 어쨌든 주장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용 공고에 연봉을 게재했다가 논란 일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셀럽이죠. 강민경 씨. 이렇게 보니까 뭐 경력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 뽑는데 연봉을 2,500으로 해가지고 뭐 막 문매를 맞았죠. 그만큼 채용 공고의 연봉이라고 하는 요소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채용 공고 개재 시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 임금은 기업 내부 정보라서 라고 대답한 게 61.2%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다.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다. 요게 61.9%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합격자에게만 임금을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27.8%예요. 요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임금을 주는 곳에만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 지원의 기준이 돈일 것 같아서, 임금 공개 시 직원들의 불만, 반발이 심해질 것 같아서 16.3%. 이게 이제 인사 비밀주의라고 그러죠. 지금 나와 있는 이 통계는요,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엣지 있는 이유가 좀 느껴지세요? 아니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들이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아까도 보셨죠? 내부 정보다, 합격자에게만 하면 된다, 높은 임금 주는 데만 지원자 몰릴 수 있다,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제 이야기, 현장에서 제가 컨설팅 할 때 하는 이야기, 지금 결론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연봉을 공개할 때의 장점, 단점, 비공개할 때의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연봉을 공개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명확한 타겟팅이 돼요. 명확한 타겟팅이 돼서 이런 사람만 오세요 라고 그물 역할을 돈이 이미 딱 합니다. 초기 퇴사율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지원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겟팅된 지원자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R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회사 HR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하는 일은 채용,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연봉관리, 평가관리 이런 일을 합니다. 작은 기업 한 몇십 명 되는 정도 기업의 인사 담당자다. 그러면 채용, 교육, 인사 다 해야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직무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용, 인사, 교육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요. 20년 일한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거고요. 1년 차도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20년 차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3년 차도 지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 차의 기대 연봉이 얼마일까요? 최소한 6, 7천만 원 되죠. 3년 차의 기대 연봉은요. 3천만 원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20대 후반에 젊고 팔팔한 여성 HR 담당자를 지원하는 사람도 오고 50대 초반에 남성 관록이 대단한 웬만한 중견 기업에서 인사팀장 하셨던 분도 옵니다.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누구를 뽑아야 될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회사 HR 담당자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은 대략 HR 담당자를 두었을 때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영업부 팀장급 정도 뒀을 때 돈 벌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네. 그러면 영업부 팀장이 현재 뭐 한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HR 담당자로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말을 해주면 어때요? 20년 차 안 오죠. 20년 차 안 오죠. 그 다음에 입사한 지 한 3년 미만 돼서 HR 담당해서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한 3천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나랑 한 4천만 원 받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나는 떨어지겠네. 내 정도 역량으로는 저거 감당이 좀 어렵겠네. 안 오죠. 3년 차 미만 안 오고 20년 차 이상 안 와요. 그럼 결국 4천만 원 언저리에 해당되는 몇 년 차가 와요? 3년에서 한 5년 차 정도가 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봉을 공개하면 지원자를 타겟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몰려가지고 나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메커니즘을 잘 고민해보면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번, 어쨌든 연봉을 공개하면 명확한 타겟팅이 돼서 초기 퇴사율과 채용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명확한 검증이 도움이 됩니다. 검증이 명확해요. 자, 4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4천만 원 줄 때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대값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선 가격 후 품질 정책입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줬다. 그러면 회사에 얻어주는 가치가 이 사람 연봉을 이만큼 줬을 때보다 어느 정도 더 나을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4천만 원이고 한 대리급 정도? 그 정도 되네. 그러면 요 정도 실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대리라고 붙여줄 수 있겠네. 그 기준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 차예요. 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4천이 아니라 한 5, 6천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가격을 좀 바꿔가지고 좋은 품질의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지금 신입사원급이에요. 연봉 한 3천만 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태도나 열정이나 아주 열심히 일해줄 것 같아요. 근데 4천은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3천만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천인 아주 그 팔팔하고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20년 차 관록 아주 역량도 탁월하고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은 20년 차인 6천만 원 줘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어렵단 말이죠, 이게. 가격을 결정해 놓지 않으면 검증이 어려워요. 근데 가격을 결정을 해 놓으면 검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딱 정해놓고 노출해버리면 타겟팅 명확하고 검증도 명확해진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자기 검열이 강해집니다. 4천만 원 딱 때려놓으면 나 아니네, 안 가. 나 4천 이하는 안 가. 이런 사람은 아예 지원조차 안 합니다. 반대로 4천만 원이네, 나 지금 받는 게 3천인데 1천만 그냥 나 안 돼, 나 포기. 이 지원자의 자기 검열이 강화돼요. 그래서 노동가격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악화됩니다. 약간 조율해서 좀 싼 사람도 있고 비싼 사람도 있다면 좀 조율해서 싼 사람 채용하고 기대는 좀 낮추고, 좀 비싼 사람이다 그러면 돈 좀 더 주고 역할도 좀 더 시키고, 이게 이제 노동가격 유연성이죠. 일 더 시키고 돈 더 줄 수 있고, 일 조금 시키고 돈 덜 줄 수도 있고, 이게 유연성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가격을 정해버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중심의 관계성 경화되죠. 4천 주고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일 시키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상 중심형 관계로 경화돼 버립니다. 노동 유연성, 역할 유연성이 악화되는 거 다 붙어 있죠. 요게 다 급여 정보를 초기에 채용할 때 노출할 거냐 말 거냐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반대죠. 이제 연봉 공개 비공개니까 반대예요. 첫 번째, 지원자의 입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폭 DB를 확보할 수 있어요. 비공개하면 지원자가 뭐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도 지원하고, 20년째 HR 했던 사람도 지원하고, 다른 일 했던 사람도 지원하고, 뭐 광폭 DB를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채용 과정상의 가격 유연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품질 후 가격 방식이죠. 품질을 일단 검증하고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연봉을 뭐 6천 줄 수도 있고 3천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죠. 자, 세 번째, 보상 중심 관계 경화돼. 요거는 오자가 들어갔네요. 요건 빼겠습니다. 위에 거를 복사해서 했다가 제가 못 찍었습니다. 어젯밤 졸려가지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요게 네 번째예요. 불명확한 타겟팅이에요. 이 단점이죠. 지원자 이탈, 채용 실패 가능성 이게 높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희망 연봉이 나는 그래도 한 5천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원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가격이 4천이래. 내가 있는 곳에서 받고 있는 가격이 뭐 4,500이에요. 근데 면접 보고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합격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4천이래. 나 안 가요. 그렇죠. 입사 노쇼 나오죠. 이런 것들 채용 실패 가능성 높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채용 기준 적용이 어려움이에요. 원칙 없는 업무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합격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요. 기준값이 없으니까 로빈 코치 이 사람 합격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임자가 지금 연봉 4천 줬고 그 사람이 퇴사했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연봉 5천 이상 안 주면 안 온다 그러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지난번 퇴사한 사람 1,000만 원 더 주고라도 잡을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십니다. 저한테 하세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채용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뽑을 거냐 말 거냐 망설이다가 그 사람 딴 데 회사 가버리죠. 그래서 연봉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요, 어느 한쪽이 딱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는 선 가격 후 품질 정책으로 갈 거냐, 선 품질 후 가격 정책으로 갈 거냐 에 따라서 연봉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할 거냐 여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 직원들에게 보안 유지되냐 안 되냐,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우리 회사는 IT인데, 우리 회사는 지금 스타트업인데 사람 빨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검증된 사람 뽑아야, 회사마다 다르단 말이죠. 자,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보상 정책에 따른 채용 시 연봉 공개 기준표입니다. 보상 정책이에요.
보상 정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 회사를 근무함으로써 누리고 있는 어떤 값어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죠. 우리 회사는 급여 물어보지 마십시오. 급여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요, 사회를 공헌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비영리 단체 수준입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는요, 나중에 와서 조율하면 되고요. 이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사람 지원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연봉 정보는 공개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해요. 목사님 청빙합니다. 그런데 목사 청빙 급여 1억 보장 인센티브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 보셨어요? 교회, 종교기관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교기관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왜요? 우리 회사의 연봉 정책, 보상 정책은 이런 연봉을 보고 오는 사람들 가능한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오세요 라고 할 때는 1억 이상 보장, 인센티브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1년 만에 뭐 1억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회사를 보면 무슨 일 하는지도 밝히질 않아요. 무슨 일 하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뭐라고 적어놔요? 월수 월1000 이상 수입 보장, 인센티브 지급 시 2배 이상도 보장, 하는 일 내사 시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월 1000만 원은 받게 해주겠대. 요럴 수도 있습니다. 요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성과의 개별성 축과 직군의 다양성 축이 있어요. 직군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회사의 내부에 하는 어떤 직무가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물류 전문가들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생산 담당자도 있고 뭐 반도체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직군이 다양한 쪽이고 왼쪽은 직군이 단순한 쪽이죠. 자, 세로축도 있습니다. 세로축은 뭐냐? 우리 회사는 성과가 개별적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고관여 상품이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한 결과물을 딱 내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먹여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과를 내려면 나만 잘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내가 성과를 내려면 모두가 잘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과의 개별성이 높은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판매 같은 그런 곳이에요. 성과의 개별성이 약하다 이런 것은 제조 현장 같은 곳이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음에 사고 쳐버리면 회사 전체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 연공형 연봉제는 어디입니까? 공장, OEM 생산, 백화점 이런 곳이 어디예요? 직군도 다양하지 않고 그냥 입사해봤더니 다 판매직이에요. 입사해봤더니 OEM 생산이어가지고 입사하면 그냥 전 직원 100명에 95명이 전부 다 똑같은 일 해. 그냥 다 똑같은 일 해. 성과의 개별성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전 직원이 함께 잘해야 돼. 누구 한 명 톡출하다고 그 사람 돈 많이 주면 그냥 뭐 조직 문화 다 망가져. 그런 조직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공장 조직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연공급이고 표준연 인상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오늘 후반부에 급여 정책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회사가 갑자기 개인 성과 연봉제 한다고 막 분리시키고 막 성과급 제도 개별화시키고 그러면 아사리판이 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채용 공고 낼 때 연봉 공개해 주는 게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연봉 공개해 주는 겁니다. 신입사원 그냥 월 신입사원 연봉 3천만 원 딱 이렇게 때려주는 게 맞아요. 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요? 표준 역량 보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입사했을 때 하는 일이 어차피 똑같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표준적인 역량을 갖추었느냐가 보고 거기에 문제 없으면 그냥 채용하고 옆에 있는 반장님이 받는 거, 내 옆에 있는 1년짜리 선배가 받는 돈보단 조금 덜 받는 형태로 완만하게 올라가면 돼요. 이런 경우 경직된 채용을 합니다. 이거 공개하는 게 좋아요. 이런 회사는요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은 회사에 해당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으로 먼저. X축 먼저 가보죠. 이쪽은 뭐냐? 성과의 개별성은 없어요. 모두가 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군이 다양해요. 입사했더니 오래된 회사고 모두가 잘해야 돼. 집단이 중요해. 그런데 하는 일이 서로 달라. 어디예요? 외식, 패션 브랜드, 제과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판매직, 영업직, 물류직, 개발직, 연구개발직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데들은 직무급형 연봉제입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연공형 연봉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직호봉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군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게 회사 내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연공형 연봉제가 직군별로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급여 테이블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직군별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사내 직군별로 구분을 하고 연봉은 공개하는 직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직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는 메인 직군은 공개하시고요. 비공개 직군이 있죠. 개발자들 있죠. 네, 사내 변호사 이런 데 연봉 공개합니까? 안 합니다. 내사시 협의예요. 이런 것들은. 사내 직군별 수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인사팀은 아이고 뭐 이렇게 개발자로 입사한 사람은 초임이 4,000이라며요. 우리 물류직은 초임이 2,700인데 뭐 그게 뭐 맞습니까? 야, 생각해봐라. 개발자들은 지금 다른 데 가면 4,000이라 5,000 받잖아. 그러니까 뽑기 힘들어. 근데 그래도 물류는 그래도 한 2,800이면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래도 물류직들 서로 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가가치 올려보자. 프로젝트 하나 해보자. 이런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팀장들이랑. 유연한 채용이 이때부터는 중요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Y축으로 가보죠. 자, 이쪽은 어디입니까? 성과의 개별성. 내 혼자 열심히 하면 성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직군은 다양하지 않아요. 어디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험, 자동차 영업, 제약 영업 이런 데 있죠. 세일즈 쪽. 이런 거는 이게 개인 성과 연봉제입니다. 이게 개인 성과 연봉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제 준비가 잘 되고 인사 시스템이 잘 되면 개인 성과 연봉제 돼가지고 개별 인센티브와 뭐 개별 페널티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산업마다 다릅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경우에도요. 개인 성과 연봉제 하는 데들과 그 직군별 연봉제 하는 거, 연공형 연봉제 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매트릭스대로 다 있습니다. 자, 이런데 능력급이죠. 개인급여예요. 개별 성과 중요합니다. 당연히 비공개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인 성과 연봉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한 대 판 사람과 100대 판 사람의 연봉이 10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봉 공개합니까? 그런 쪽인 경우에는요. 연봉 공개 안 합니다. 동시에 비공개 미등락 수용 서약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봉 계약을 할 때 좀 이따가 연봉 계약 보완 서약서 양식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근데 연봉 계약을 해요. 근데 한 장 뒤에 더 붙어 있죠. 뭐예요? 나 연봉 공개 안 하겠다. 연봉 공개 안 하겠다. 요거 서약서 써야 돼요. 두 번째, 내 연봉이 한 해 동안에는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영업 잘해가지고 1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못하면 내가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등락.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완서약서에 연봉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거 안 넣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등락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그 등락에 대한 동의서가 연봉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나라는 그래요. 인센티브 지급 수준과 주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채용의 기준이에요. 채용할 때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 방향성이 어떻다, 조직 문화가 어떻다, 공동체성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거는 요 아래 연공형 연봉제 요때 많이 하는 거고요. 개인 성과 연봉제는 채용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 벌 수 있냐? 너 얼마 벌어다 줄 수 있냐? 오케이 1억 벌어다 줘? 그럼 내가 2천만 원 줄게. 요게 주요의 대화가 됩니다. 프로 대 프로로 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습니다. 복합형 연봉제 있어요. 성과도 개별적이고 직군도 다양해요. 점점 회사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죠.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내 직군별 구분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공개하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합니다. 근로조건이 개별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플팀을 강화합니다. 게임회사, 병원, 학교, 방송국.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만 보더라도 엊그제 뭐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시던데 학교 현장만 보더라도 정규직 교사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교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 계약직이 있고요. 일용직이 있고요. 파견직이 있고요. 그냥 이걸 직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의 형태가요. 막 7개, 10개, 10개도 넘어요. 그래서 월급 급여 나오면 행정실에서 급여 처리할 때 이게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급여 처리하는 게 무슨 한 10개 회사 급여 처리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복합형 연봉 정책이니까 그렇습니다. 복합적이에요. 회사들도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론 회사별로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4가지 흐름으로 제가 묶어드렸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회사는 채용할 때 연봉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공형 연봉제. 우리 회사는 그냥 입사하고 몇 년 차 됐다 그러면 대략 연봉 비슷해. 그러면 공개하세요. 그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거 공개하기 약간 애매할 정도로 직군별로 신입사원 월급 조금 달라요.
많이 주는 직군이 있고 적게 주는 직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개별적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어차피 직군은 같은데 개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돈 벌어다 주면 많이 주는 그런 성과급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거 비공개입니다. 반대로 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는 회사는 복합적이다. 그러면 사내 피플팀을 빨리 두셔야 돼요. 이 급여 정책이 회사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결론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뉴얼이죠. 매뉴얼로서 컨설팅 회사로서 이런 어떤 패턴이 있고요.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좀 봅니다. 좀 봐서 요쪽 패턴이네요. 요쪽 패턴이네요. DB를 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채용할 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공고에 급여를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는 채용 경쟁력을 고려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든 안 하든 그것은 뭐 경영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입사원 상시 모집을 하는데 회사 내규에 따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특별히 인재일수록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재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뭐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은 믿고 거른다 뭐 이런 말이 아시죠? 아실 겁니다. 이거 쓰는 말이니까 제가 더 썼어요. 믿고 거른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믿고 거른다에 해당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회사 내규에 따름 해놓으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언더백 기업이 회사 내규에 따름 그러면 이게 믿고 거르는 좋아 중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 계약 자유 원칙에 해당되죠. 자연인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연봉 공개하는 게 맞겠어요? 안 하는 게 맞겠어요? 공개해 주는 게 맞죠. 두 번째, 비적합 지원자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갑형 지원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갑되고 싶은 지원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이탈해버리죠. 내사에 따름 하면. 그 다음에 채용했는데 초기 이탈. 이럴 줄 몰랐어요. 연봉 그래도 5,000원 줄 줄 알았어요. 3,000원 줄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용의 신뢰성도 강화됩니다. 연봉을 공개해주면 채용의 신뢰성이 늘어납니다. 이 회사는 좀 시스템이 있는 회사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제3의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연봉을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지원자들이 연봉을 진짜 모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잡 크레딧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봐서 국민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건 오픈 소스니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회사의 연차별 연봉 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연봉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차들은 요 정도 받는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정보가 국민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는 총 연봉보다는 통상임금 기준이잖아요. 약간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잡코리아의 경우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포함해서 자기 회원들이 입력하는 값을 기준으로 그걸 조율하죠. 또 이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그게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데이터를 지원자들이 보게 된다. 게다가 그 사람들 또 딴 데다가 돈 쓰잖아요. 유료입니다. 그거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동시에 관련 법안이나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급여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신입사원 연봉을 채용할 때 내가 공개하겠다라는 결정이 회사 내부에서 급여 시스템과 급여 테이블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칠판으로 가서 설명 하나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급여를 채용할 때 급여 정보를 가능한 공개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경영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요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여 정보를 공개했을 때에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사한 사람들이 이거 작년에 입사한 사람 이 정도 받고 있고 이 정도 받고 있고 회사 내에서 이 정도 받고 있고 누구는 오래됐지만 좀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을 뽑으려면 기존에 입사한 사람보다는 적게 줘야 이 사람 안 삐질 거 아닙니까? 지금 입사 2년 차 된 김대리
김주임 안 삐지려면 요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자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천보다 더 적습니다. 현실값은 3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천 여기다 때려 놓으면 내가 원하는 인재는 지원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재를 지원하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3천이 아니라 그래도 3,200 때리고 싶단 말이죠. 3,300이라고 하겠습니다. 3,300만 원으로 공지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인재 지원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대화하다가 좀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지했다가 대화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김주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드릴 말씀 드릴 것 같으니까 걱정되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밴딩으로 공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밴딩으로 공개하세요. 우리 회사의 생산부 신입사원 채용합니다. 연봉 3,300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봉 2,800부터 3,300 이렇게 공개하세요. 급여 2,800에서 3,300 이렇게 공개를 하십시오. 밴딩으로요. 이게 또 너무 넓으면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선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예요. 2,800에서 3,300 이렇게 지원하면 아마도 3,300이 아니라 3,500 기대하는 사람도 지원합니다. 아, 조정 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최소한 2,800 이상 받고 싶은 사람에서 이렇게 넓게 지원자를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면접 후 결정 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2,800에서 3,300 사이에서 면접 후 결정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원해요? 신입사원도 지원하고 3,300에서 혹은 3,500이니까 한 3년차 되는 사람도 지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할 때 지원하는 지원자의 모집합을 상당 부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가 있어요. 동시에 자 김주임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요때 삐질 수 있죠. 내가 받는 건 지금 3,000인데 아니 내 밑에 후배 들어오는데 3,300까지 준다고? 아니 뭐 나보다 더 줍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경영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요즘 신입사원들 대학 갓 졸업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중고 신입도 워낙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올 때 나름대로의 좀 대화해 보려고 걸어놓은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대학 갓 졸업하고 왔으니까 지금 그거지만 아니 경력 3년 4년 되는 사람들 경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대화하시면 대부분은 수용이 된단 말이죠. 대부분은 수용이 돼요. 그리고 이 김주임도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면접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점점점 이동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연봉을 공개할 때는 원포인트, 다수로, 점으로 공개하지 마시고 밴딩으로 공개해서 급여에 대한 유연성 확보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세요. 밴딩 공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용을 할 때에 사원급 뽑는다, 우리 과장급 뽑는다, 우리 부장급 뽑는다, 임원급을 뽑는다 할 때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밴딩 방식으로 하셔라 까지 말씀드렸습니다.